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싫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요. 민호 씨가 제 친아버지예요? 그런데 저를? 저런, 친아버지가 세상에 그런 일이. 저도 피해자예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수진아, 집에 가자! 이야기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 싫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죠. 남편 민호는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일어나 골프 연습장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쁘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은정은 가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은정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30년 넘게 똑같은 아침 루틴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밥 짓고 반찬 준비하고 남편 아침상 차려놓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민호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은정이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여보,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은정이 다급히 불러봤지만 민호는 손만 휘둘러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은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자리 잡았는데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이렇게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큰아들 정훈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작은 딸 수연이도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큰 집의 적막함을 달래기엔 부족했습니다. 은정은 혼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햇살이 마당의 단풍나무를 비추고 있었죠. 저 나무도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데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일상만 반복되는 걸까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25에 결혼해서 33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에 매달렸고 조금 클 때는 교육에 온 신경을 쏟았고 그리고 지금은 빈 둥지에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떠나고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으니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요즘 들어 점점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점심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은정은 물 한 잔을 따라다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복잡해. 너는 몰라도 돼. 차갑게 대답하는 민호를 보며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직장 얘기도 해주고 회사 사람들 이야기도 들려줬는데 말이에요. 은정도 나름대로 남편의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일을 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민호는 텔레비전 볼륨을 키웠습니다.
대화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은정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도 안 할 테니까요. 그저 주방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달랬죠. 저녁 시간이 되어도 민호는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은정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갈비를 골라 사와서 하루 종일 정성껏 만든 요리였어요. 혹시나 해서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함께 준비했죠. 그런데 식사 중에 민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내일 오전에 만나죠. 그래,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민호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민호는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는 은정에게 털어놓곤 했죠. 은정도 남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에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은정은 응원해줬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하던 남편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은정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민호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나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처럼 무언가 빈 구멍이 있었던 걸까요? 사진 속의 자신은 정말 밝고 예뻤어요. 지금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민호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 심해져 있었어요. 요즘 들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는데 항상 술을 마시고 오더라고요. 은정은 잠든 척했지만 민호는 은정이 깨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뿐이에요. 며칠 뒤 은정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카트를 밀고 가다가 우연히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 봤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민호 같았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남편과 함께 있을까요? 민호 옆에 있던 여자는 젊어 보였어요. 아마 3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세련되더라고요.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집에 돌아온 은정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몸을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민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36세였습니다. 은정은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 명함을 들고 있으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사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일까요? 은정은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 명함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은정은 민호에게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뭔가 두려웠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오후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퇴직 후에 친구와 함께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복잡한 곳이라서 찾아오기 어렵다고만 했죠.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주차해둔 차에서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최근에 자주 간 곳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사무실일 거예요.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은정은 건물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죠.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본 그 젊은 여자와 함께였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멀찍이서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통해 보니까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연인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1시간 뒤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민호는 택시를 잡아 먼저 떠났고 그 여자는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은정은 고민 끝에 그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알아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여자는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았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죠. 네, 오늘도 만났어요. 하지만 아직 확답을 안 주시네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답답한 듯한 톤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은정은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은정이 말을 걸자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예쁜 여자였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더라고요. 혹시 부인 되세요? 그 여자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는데요. 당신은 누구시죠?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민호 씨와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을 직접 듣게 되니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말씀드리기 좀 복잡한데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은정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혹시 우리 남편과 특별한 관계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고 동시에 절망적인 표정도 보였죠. 부인께서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죠? 은정이 물어보자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민호 씨가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은정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민호가 다른 여자의 사정에 그렇게 깊이 개입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수지는 다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민호 씨가 제 사정을 알게 되었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은정이 계속 묻자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인께서는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 씨도 부인께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은정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를 도와주고 있다니요. 게다가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것도 기분 나빴어요.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수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부인, 제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은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는 수진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 민호 씨가 필요해요. 제발 이혼만 해주세요. 제가 민호 씨를 잘 모실게요. 수진의 말을 듣고 은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혼? 갑자기 무슨 소리였을까요? 뭐라고요? 이혼? 네. 민호 씨가 부인과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부인이 응하지 않으셔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은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언제 이혼 얘기를 했나요? 자신은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민호 씨가 부인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탁드리게 되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제발 이혼해 주세요. 저는 정말 민호 씨가 필요해요. 은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남편의 바람기를 의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을 줄은 몰랐죠. 일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은정이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정말 민호가 이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지는 일어서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부인,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정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계속 수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민호가 자신과 이혼하고 싶어 한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33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정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관찰했죠. 혹시 자신이 수진을 만난 걸 알고 있을까요? 저녁 준비됐어요? 민호가 물어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이미 준비해둔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식사하는 동안 민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죠. 뭔가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사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복잡한 일이 좀 있어. 곧 정리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은정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수진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업상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식사 후에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수진이 한 말들이 정말일까요? 민호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은정은 뒤척이기만 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민호의 서류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들이 대부분이었죠. 은정은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중요 서류라고 써 있었죠. 은정은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서 나온 건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호적 등본과는 달랐어요. 민호의 이름 밑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은정은 자세히 살펴봤죠. 민호의 사생아 마이너스 수진. 은정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뭔가 잘못된 거겠죠. 은정은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출생일을 보니 수진이 36년 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22살이었어요. 은정과 결혼하기 3년 전이죠. 그럼 정말로 민호의 딸인 건가요?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민호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을까요? 다른 서류들을 더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필체로 쓰여 있었죠. 민호야, 수진이가 이제 10살이 됐어. 아직도 아빠를 그리워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아이가 너무 불쌍해. 편지 날짜를 보니 26년 전이었어요. 그럼 그때도 민호는 수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은정은 충격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숨겨온 딸이 있었다니요. 더 찾아보니 송금 기록도 있었어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진의 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정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최근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수진에게 직접 돈을 보내고 있었죠.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요. 은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호가 퇴직 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던 것도 요즘 들어 바쁘다고 하는 것도 모두 수진과 관련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수진이 자신에게 이혼하라고 했을까요? 친부와 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정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통화 기록을 발견했어요. 민호와 수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인쇄되어 있었죠. 아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부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진짜로요. 나도 그래. 네가 내 딸인 게 자랑스러워. 은정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부인만 없다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 텐데. 곧 해결책을 찾을 거야. 조금만 참아.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진이 자신의 친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건가요? 더 찾아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도 민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은정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남편이 자신의 친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에요. 서류를 더 찾아보니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이용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수진의 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수진이 민호의 사업에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접근하면 남자들이 쉽게 넘어간다는 걸 이용한 거죠. 은정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딸로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진도 그걸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은정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침실로 돌아가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와 대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진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33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은정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그날 아침 민호가 나간 후 바로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은정의 가슴은 다시 한번 쿵쾅거렸죠. 저예요. 어제 공원에서 만난 은정이에요. 아, 부인.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톤이었죠.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민호 씨가 부인과 만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와주세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출 게 없었거든요. 수진도 그걸 느꼈는지 잠시 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2시간 후 은정은 어제와 같은 공원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부인,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수진 씨, 민호가 당신 아버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어젯밤에 남편 서재에서 모든 서류를 봤어요. 호적 등본부터 시작해서 양육비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다요. 수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걸 아시는군요. 정말로 민호가 당신 친아버지예요? 은정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언제 알게 되었죠? 1년 전쯤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도 힘든 것 같았죠. 그럼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죠. 은정은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수진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민호 씨, 아니, 아버지도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런데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와 딸로서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드리고 아버지도 그동안 못 본 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딸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했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에게 여자로 대해달라고 하셨어요. 은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민호가 자신의 친딸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진이 다시 말을 멈췄어요. 계속 듣기가 두려웠지만 은정은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약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았거든요. 그걸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응한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처음에는 단순히 빚만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요구했죠?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날 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투자한다고 하시면서 은정은 어젯밤에 본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정말로 민호가 수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관계를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인과 이혼하고 저와 재혼하면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많아서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은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건가요?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인께 이혼을 부탁드린 거예요. 저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수지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럼 정말로 민호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쥐고 있거든요. 어떻게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제 직장도 아버지가 소개해 준 곳이고요. 심지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어요. 은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수진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도망갈 곳도 없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울고 있었거든요. 은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분명 수진도 민호의 피해자였던 거죠. 수진 씨, 정말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네, 정말로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저와 함께 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민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둘 다 민호의 피해자니까요. 함께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은정과 수진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둘 다 민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죠. 은정과 수진의 은밀한 계획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여자는 매일 몰래 만나서 민호를 상대로 할 작전을 세우고 있었어요. 수진은 민호의 불법적인 사업 내역과 차명 계좌 정보를 하나씩 은정에게 넘겨주고 있었죠. 그런데 민호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부터 수진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수진이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았고 민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일도 생겼어요. 수진아, 요즘 네가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수진에게 물어봤을 때 수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늘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민호의 의심 어린 눈빛을 받으며 수진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됐거든요. 한편 은정도 마찬가지로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남편의 추악한 정체를 알고 나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웠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민호가 말했을 때 은정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차피 수진과 만나러 가는 거겠죠.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은정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결정적인 날이었거든요. 수진과 함께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도 준비해뒀죠. 이제 민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민호가 나간 후에 은정은 수진을 만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부인, 정말 괜찮으실까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모았는데 뭘 걱정해요? 은정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33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의 불법 행위들과 수진에 대한 학대,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은정은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민호와의 관계를 끝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부인, 저는 아버지 민호 씨에게 직접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요. 괜찮겠어요? 민호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직접 말해야 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은정도 그런 수진을 보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은정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에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장을 들고 있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3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나는 거라니. 아무리 민호가 추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함께 보낸 시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은정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남자와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힘을 내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민호 씨가 저에게 법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간다면서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무서워요. 민호 씨가 화를 많이 내실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은 수진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자신도 긴장되고 있었어요.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었어요. 은정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수진이 나타났을 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호 씨가. 제가 부인과 만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누군가 저희를 봤나 봐요. 어젯밤에 저를 불러서 호되게 혼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민호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거나 더 심한 일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 부인을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부인께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사과? 네, 제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은정은 민호의 계획을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모든 걸 수진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거겠죠.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은정을 보자 억지로 웃으려고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죠. 여보, 왜 갑자기 법원에 나오자고 했어? 무슨 일이야? 민호는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은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러 왔어요. 뭐? 민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던 거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 수진 씨를 통해서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고 들었는데요. 은정의 말을 듣고 민호는 수진을 쏘아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수진아, 네가 부인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은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법원 앞이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 씨가 제 친아버지인데 저를 이용해서 온갖 나쁜 일을 시켰어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당황해서 수진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죠. 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수진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정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피해자예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정은 무릎 꿇은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민호였지만 수진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법원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욱 당황스러웠던 거죠. 수진아, 일어나서 집에 가자. 이야기는 집에서 하면 되잖아. 싫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법원 앞에 소동이 끝난 후 은정은 수진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민호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떠났지만 은정은 더 이상 민호와 대화할 생각이 없었죠.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은정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수진은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서 그렇게 외친 게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은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정말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민호 씨가 저에게 시킨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죽고 싶어져요.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정은 그런 수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켰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투자자들과 식사 자리에 나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계좌들을 통해서 돈을 빼돌렸죠.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억 원은 될 거예요. 제가 서명한 서류들만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은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가 그렇게 큰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그 돈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일부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거고 일부는 부인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라고 들었어요. 은정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건가요? 제 동의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민호 씨가 부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뒀다고. 은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집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거예요. 투자가 잘못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은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3년 동안 모은 재산을 민호 혼자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호가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거군요.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맞아요. 그리고 저와 재혼하면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은정은 허탈했어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니요. 수진 씨, 혹시 민호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더 있나요? 네, 있어요. 제가 서명한 모든 서류들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있고요. 통화 녹음이요? 네, 민호 씨가 투자자들과 통화할 때 거짓말하는 내용들을 녹음해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은정은 놀랐어요. 수진이 생각보다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증거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넘겨주세요.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호 씨가 모든 걸 끊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진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어요. 민호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기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민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 씨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니까요. 수진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은정은 집에 돌아가서 민호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죠. 당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민호가 화를 내며 물어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건 오해야. 수진이가 거짓말한 거야. 오해? 서류로 다 확인했어요. 수진이가 당신 딸이라는 것도 당신이 수진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 맞아. 수진이는 내 딸이야.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어쨌다고요? 자신의 친딸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기다 내 재산까지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야.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배신한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죠. 당신이 나한테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응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당신도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잖아. 33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일에는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은정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일을 당당하게 정당화하려고 하다니요. 어차피 법정에서 보자. 내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정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죠. 다음 날 은정은 수진과 함께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수진이 가져온 추가 증거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호 씨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은정이 물어보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높은 확률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호 씨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유리할까요? 수진 씨에 대한 학대와 강요, 그리고 재산 은닉과 불법적인 사업 행위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도 그 일에 관여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강요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은정과 수진은 매일 만나서 증거를 정리하고 증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두 여자는 이제 진짜 동맹이 된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은정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으며 수진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정말로 민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법정의 날이 왔습니다. 은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오늘이 33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법정 준비를 하면서 수진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선생님,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당신도 긴장하지 말아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은정이 수진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호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훨씬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아마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았어요. 민호는 은정과 수진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민호가 마지막으로 은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법정에 입장할 시간이 되었어요. 방청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먼저 은정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소장을 낭독했어요. 민호의 불법 행위들과 수진에 대한 학대,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내용들이 차례로 발표되었죠. 피고 민호는 원고 은정과의 혼인 기간 중 혼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자신의 친생 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충격받은 것 같았죠. 또한 피고는 수진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적인 사업 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 몰래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수진 씨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호적 등본부터 시작해서 송금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게 차례로 공개되었죠. 특히 민호와 수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될 때 법정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부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진짜로요. 이 메시지들이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음으로 수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전까지 민호 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민호 씨와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재판장이 물어보자 수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를 딸로 보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만날 때 저를 데리고 가면서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수진의 증언이 계속되자 민호는 점점 초조해했어요. 변호사와 몇 번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었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신체적인 접촉도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 순간들을 떠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죠.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수진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민호 씨와 만났잖아요. 정말로 싫었다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민호 씨가 제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집도 직장도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민호 씨가 정해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인이니까 거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거부했습니다. 여러 번요. 그런데 그때마다 더 심한 협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저를 길거리에 내쫓겠다고도 했고요. 수진의 증언을 들으며 은정은 마음이 아팠어요.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이번에는 은정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원고님, 남편 민호의 행위에 대해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새벽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사업 얘기도 자세히 해주지 않고 은정은 차분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설명했어요. 수진의 명함을 발견한 일부터 서재에서 서류들을 찾은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죠. 그래서 남편을 직접 추궁해 보셨나요? 아니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진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수진 씨를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제 남편을 빼앗으려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수진 씨도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은정의 증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민호 차례였어요. 민호는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피고님, 수진 씨가 당신의 딸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재판장이 물어보자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진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수진이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딸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을 보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피고님, 부인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 것도 인정하시나요? 그건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일입니다. 부인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민호는 침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었던 거죠. 그때 갑자기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내 거야. 아내도 딸도 다 내 거라고. 법정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호의 갑작스러운 폭발에 모두가 당황했죠. 은정은 차갑게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우리 둘 다의 원수일 뿐이에요. 재판장이 목탁을 두드리며 질서를 잡았어요. 피고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판은 은정과 수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호는 이혼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었어요. 실형 선고까지 받았죠. 법정을 나서는 민호의 모습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3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법정을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은정은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죠. 텅 빈 집이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민호의 기운이 사라지니까 집 안 공기까지 맑아진 것 같았거든요. 은정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결혼 전 처녀 시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도 상당했습니다. 민호가 은닉하려던 재산들까지 모두 찾아냈거든요. 변호사가 정말 유능했어요. 당분간은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해방되면서 은정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선생님, 저는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부산으로요? 네, 거기서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요. 서울에 있으면 계속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아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민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면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잘 결정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은정은 며칠 전에 결정한 일을 수진에게 얘기해 줬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드디어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네,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거든요. 와, 정말 좋겠어요. 저도 부산에서 안정되면 꼭 놀러 갈게요. 수진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은정은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도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아들 정훈이와 딸 수연이가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었거든요. 처음에는 충격받았지만 지금은 은정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라도 자유로워지셔서 다행이에요. 정훈이가 전화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웠죠.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혼자 견뎌내시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은정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어젯밤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났었어요. 결혼 후에 소원해졌던 친구들이었는데 이혼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해 준 거였죠. 은정아, 네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 줄 몰랐어. 미안해. 아니야, 나도 말하기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면서 은정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을 다시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은정아, 앞으로 계획이 뭐야?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을까?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은정은 전혀 외롭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너무 평화로워.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 정말로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주는 줄 몰랐거든요. 카페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도 마쳤고 메뉴도 정했죠. 직접 베이킹을 배워서 홈메이드 디저트를 만들어 팔 계획이었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은정은 정말 설레었어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거든요. 베이킹 수업도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수업을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선생님도 은정의 열의를 인정해 주셨어요. 나이 드시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은정은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난주에는 수진이 부산에서 보낸 사진을 받았어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수진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를 보며 은정은 뿌듯했어요. 수진도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민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죠. 은정아, 민호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로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사과를 들으며 은정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움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 너는 정말 착한 애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은정은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아침 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주름은 여전히 있지만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카페 오픈까지 한 달 남았어요. 이름도 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의 세움이라고 하기로 했죠. 손님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자신만의 새로운 계절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은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58세 여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